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선이 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 한국 이 대선 관련해서 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든 찬입니다. 자, 이 한국과 이 동북아 관련해서 아주 정확한 관점을 갖고 있는 고든창 변호사. 고든창 변호사는 중국과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자, 중국이 계속해서 한국에 침투하고 있는데 이 부정선거가 거의 다반사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부정선거는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정말 한국을 완전히 해체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얼마 전에 했던 세미나를 이봉주 TV에서 그걸 원문 그대로 올려서 이걸 보고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이 고든창은 2024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 그런 결과는 여론조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가 같거나 또는 비슷한데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여론조사와 이 투표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투표 결과 나오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놀라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더 뭐라 그럴까 담화하는 이런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고든창은 선관위에서 중국인 국적자를 고용해서 투표 용지를 세고 있는 것을 인정을 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다시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고든창은 중국인이 와서 어떻게 한국에 이 개표를 할 수 있나? 자, 남한 선거 제도에 침투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중국이 침투했다 한 것을 말해주고 아시아 태평양 전략센터의 데이비드 맥스웰이라는 분이 바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이런 침투, 이런 행위가 컨펌, 확인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한국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전에 민주당 정권, 지금은 민주당. 그래서 지금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이러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자, 초한전, 무제한 전쟁의 양산이다. 무제한, 초한전이다. 그 세 가지 부류로 분석했습니다. 하나가 심리전이고 또 하나는 법적 전쟁, 또 하나는 미디어 전쟁. 그러니까 심리적, 법적, 미디어, 이 워페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공자학원이 있는데 이게 더 해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자, 북한과 중국이 더 친속하게 받아들이도록 이 공자학원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중국은 고위층의 한국 관계자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국과 연계된 단체를 이용해서 한국 언론의 지분까지도 지금 주식으로 취득하고 있다. 자, 이 JTBC만 하더라도 중국 텐센트에 천억 원을 투자받은 것만 하도 많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중국 자본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대만이나 다른 나라들과도 똑같다. 다를 바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대만도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의정단체라는 기관을 이용해서 종국에는 정권 또는 정권을 바꾸거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의 우려스러운 대목들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2017년도에 중국은 서울에 비밀 경찰을 설립했다.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자주 보도가 됐던 송파의 동방명주 이걸 지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식이가 지난 2월 5일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을 따로 만나고 온 점. 그리고 2023년 시 102명의 국회의원들이 중국 공산당과 협정에 서명을 했고, 자, 여기는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남한의 주요 정치 단체에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도 중국 세력들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12월 달에 탄핵 이후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하라고 막 외칠 때, 그때 중국인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탄핵을 외쳤다 하는데, 그 뒤에는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마치 군대라도 파견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1절에는
자, 이 탄핵 때는 중국에서 한국 공정이래 가지고 관광 가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가 시위 참수 가운데 쏙 빠지는 이런 양상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본 적이 없는 이름표가 적혀 있지 않는 경찰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한국 사람들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해산하고 있다. 이게 바로 2019년 홍콩에서 보았던 방법과 아주 비슷하다. 아주 비슷하다.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의 전술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에서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 국민의힘보다. 뭐 중국의 영향력은 한국에서 아주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 자, 그래서 한국에 있는 좌파들은 중국의 지배를 받거나 또 침투를 받을 때 저항해서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의 이재명에 대해서 급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미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자, 크리미널 범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범죄자, 크리미널 이재명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더 사회주의적이고 더 친북적이고 더 무자비하다. 루스리스 더 무자비하다. 더 신중적이다. 더 반동맹적이다. 지금 한미동맹 등등해서 한미 1~3과 여기에서는 아주 반동맹적이고 더 반미적이다. 그래서 이 이재명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아마 대한민국을 끝장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끝장내려고. 대한민국 끝장낸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뭐 나라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닌 다른 체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이재명의 캠페인도 보면은 지금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지났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거기 보면은 진짜 대한민국.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짜 대한민국이었다고 이재명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피땀 흘려 이뤄놓은 산업화, 민주화 이걸 전부 다 부정하고 지금부터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는 게 이재명이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과거에 뭐 대동세상 이런 거하고 비슷한 연결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꿈꾸던 게 바로 중국을 통해 중국이 꿈꾸던 게 이재명을 통해 그래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보던 참은 아주 경고를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유일한 방법은 지금 한국에서 유일한 방법은 지금 고등창이 너무나 잘 한국이 알고 있습니다. 군대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나 법원이나 언론이 다 장악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자, 지금 대한민국의 이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외친 것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로 나와서 힘을 모아야 한다. 자, 너무나 좀 절망적인 소리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신고하거나, 전부 다 경찰 눈치 보고, 사법부도 장악되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까지도 청문회를 하겠다고, 바로 14일 날. 자, 이러니,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길거리로 나와 있다. 이재명의 정체성에 대해서 중국과 이재명과 중국을 잘 설명한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국내 정치만 바라보다가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싶다.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자유세계의 최전선이 지금 서울의 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국을 구하는 것, 이것은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이브 코리아는 세이브 더 월드,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섬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뜩하다. 이재명과 중국의 정책, 이재명과 중국의 연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선거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도 완전히 침투되고 장악되고 이런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